네, KBS 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해설 김철민 기자입니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국제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줬는데요.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 하마스에 북한이 군사적인 지원을 그동안 계속 해주고 있었다. 테러 전술 교범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땅굴 기술도 전수하고 북한제 무기가 하마스 대원들한테 발견되기도 하고 이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북한은 물론 이제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죠. 어젠가 조선중앙TV 논평을 보면 이번 중동 분쟁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편파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벌어진 미국의 모략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 남북이 대치돼 있는 이 엄혹한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고민과 우려가 이제 생겨났는데요. 지금 벌어진 이 중동 분쟁을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북한 주민들이 알고는 있긴 한 건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조충희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의 이 중동 분쟁 이거를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을까요? 조선중앙통신으로만 자기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을 때 하고 노동신문이나 그다음에 조선중앙TV 이런 걸로 내보냈을 때 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조선중앙통신은 이제 대외용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거의 듣지를 못합니다. 사실 최근 이제 북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공격했다든지 그때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1,300여 명의 피해가 났다든지 이런 이제 확실한 사실들은 거의 아마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을 거고요. 안다고 하면 아마 해외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 그 다음에 무역 관계자들, 무슨 이제 무역 회사로 중국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 내부에서 라디오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몰래 라디오 청취하는 분들이 알아서 이제 입소문으로 퍼뜨렸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럼 일반 주민은 그렇다고 하고 이 권력 주변에 있는 핵심 계층들은 알 수 있을까요? 네, 권력 주변 핵심 계층은 따로 보는 신문이 있거든요. 통보신문이라고 해서 시군에 우리로 말하면 군수나 그다음에 이 정도 급을 가진 사람들한테 국제 정세를 브리핑하는 신문이 따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실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권력의 중심에 있거나 또 이제 조선중앙통신사나 이렇게 이제 좀 보면 해외 소식을 전문 받아가지고 브리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아마 알고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전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이 전쟁을 기본적으로? 이게 인식하는 방식이나 각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인식을 이제 인식하는 상태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하고 옛날 북한에서는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지 않고 팔레스티나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팔레스티나를 이제 관계가 꽤 좋아요. 이전에 70년대부터 팔레스티나가 북한에 이제 수반이 북한에 자주 오고 또 북한이 팔레스티나 도와주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영역에서 북한 주민들이 생각에 팔레스티나가 이스라엘한테 용도 떼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전쟁에서 지고 계속 이제 몰려다니면서 좀 어렵고 약하고 탄압받는 국가다.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감정으로 좀 이제 팔레스티나에 대한 약간 동정의 감정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최근 외신 보도로 북한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 해왔고 이번에도 군사적 지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외신 보도 물론 북한 당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는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팔레스타인 최고 지도자죠. 그 양반이 평양에 와서 김일성이 만나고 북한은 팔레스티나 민족 해방 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 민족의 해방 운동을 도와주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팔레스타인 학생들이 김일성 종합대학에 와서 유학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얘네 유학생들은 다른 나라 유학생들에 비해서 유학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에서 거의 공짜로 해주고 있고, 얘네는 이제 군사훈련까지 받는 애들이거든요. 그 팔레스티나 민족해방운동이 약간 그 테러 조직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게 테러란 말 말고 유격전이라는 이제 그 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나름대로 일제 시기에 김일성이가 유격전을 좀 했다고 해서 그 기술을 이제 배워주고 뭐 땅굴 파놓은 거, 습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기 지원 이런 것들도 계속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군사 교관들이 팔레스타인 거기 현지에 가서도 교육을 했고, 또 그 사람들을 북한에 불러다가 평양에서 불러다가 교육도 했는 사실이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신,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북한과 연계소를 그 보도한 외신에 대해서 북한이 즉각적으로 이제 부인을 하고, 이 오히려 미국의 모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맹비난을 했는데, 이렇게 그 연계소를 부인하는 이유는 뭘까요? 북한도 정상적인 그 경로에서 이번에 하마스가 한 행동이 완전히 이제 그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테러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인도주의적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민간인도 학살하고, 예, 그다음에 이게 선전포고를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죠. 정식적인 전쟁 규범이나 교범에 없는 이런 이제 행동을 했거든요. 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자기네가 공식적으로 도와줄 때 자기네도 이제 똑같은 이미지를 받는 거는 자기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 자체가 뭐 어떻게 해서라도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국가고, 나름대로 자기네는 또 정상국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이제 뭐 내적으로 도와는 주지만 그런 이미지 훼손하는 것까지는 자기네가 바라는 건 아니니까 아마 뭐 닭 잡아먹고 어리발 내미는 격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처지네요. 그 요번에 이제 기습 공격, 그 테러 공격을 보면 뭐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납치해가고 이제 이런 전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의 그 테러를 북한이 우리한테도 감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이제 저격 경보 항공육전대 이런 부대들이 있어요. 예. 비행기 타고 낙하해서 현장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예. 북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60일 저격이다, 60저격이다 하면 자기 지역이 있거든요. 예. 서울의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까지 다 담당이 되어 있고, 예. 거기에 이제 뭐 편의점은 몇 개가 있고 상점은 몇 개가 있고 식당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지역에 대한 교육을 다 받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정세가 긴장해서 신발 다 신고 그 전투복하고 무장하고 기다릴 때는 그 지역 지도를 다 줍니다. 얘네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전면전이기 때문에 예. 비행기 타고 서울 상공에 들어와서 낙하를 하는 게 기본 이제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 또 전쟁의 전략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항공육전대를 통한 이제 현지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정상적인 국가로 놓고 보면 일종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테러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의 테러를 북한 주민들도 지지를 합니까? 그걸 테러라고도 알면 예. 당연히 지지 안 하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적진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면 군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뭐 그렇게 나쁠 걸까 이렇게 이제 생각은 안 할 거고요. 그 방법이 굉장히 이제 민간인들을 이제 살해하는 굉장히 비인도적이고 나쁜 행동이라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보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데, 북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그 남한과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보통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게 미국과 국제사회의 뭐 제재 예.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곳에 상당히 많은 양의 재원을 군사력, 군사 준비에, 전쟁 준비에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전쟁 준비만 아니라도 우리는 충분히 배부르게 살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전쟁이라도 콱 해서 네. 그냥 이제 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90년대 이전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90년대 이후에 시장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그 정부의 배급이나 뭐 노동당의 배려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장마당에서 자기 힘으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북한 주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 주민들은 또 최근에 또 뭐 한국 드라마나 라디오 그다음에 뭐 한국 영화 이런 것들이 외부의 문화가 상당한 정도로 많이 북한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 한국의 경제력이라든지 한국 주민들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이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 뭐 이게 말까지 이제 따라 하니까 그런 이제 평양 말을 쓰라고 법까지 만들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 중심부에 있는 핵심 계층에서 오판날 가능성 이런 거는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오판할 가능성은 저는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양반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거나 그 권력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체제 유지를 통해서 자기네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방식대로 우리가 계속 나가다가는 그 권력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는 이제 당연히 오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들도 이제 뭐 민방위 훈련 같은 이런 이제 훈련을 통해서 재난 대비 훈련도 하고 또 이런 뭐 테러나 이런 분쟁에 대한 훈련도 하고 그런데 북한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북한은 그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 반항공 훈련 같은 거는 뭐 거의 뭐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면 이제 막 북한 사이렌 소리만 울려도 막 짜증이 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자주 하고 있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바로 대학 뒷산에 터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비행기 폭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터널에 교실도 만들어 놓고 전기도 설치해 놓고 다 해놨어요. 그래서 북한은 그런 전쟁 준비,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예비 물자, 전쟁 예비 물자 준비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거 잘 못하면 단위 책임자들 먹고 나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군사력을 비교하면 지금 남한이 북한보다 월등히 좀 뛰어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북한 주민들도 이거 이길 수 있다,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90년대 이전만 해도 뭐 일당백이요 뭐요 해서 진짜 그 자기네 군사력이 굉장히 이제 높은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90년대 경제난 들어서면서 북한 군인들의 용양 상태가 엄청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무기, 피복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서 그때 이제 어떤 말이 있었냐면 툭 치면 대가리 나간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 군인들이 정말 이제 용양 상태 나빠서 용양실조로 죽는 군인들도 많았고요. 군사 복무 기간의 절반은 농사일하거든요. 콩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해서 그거 먹어서 용양 보충하고 세상에 군대라는 게 민가에 나가서 농장이나 주민들의 깡냉이 습격에 먹고서는 용양 보충하는 군대가 싸우면 또 얼마나 싸우겠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군대 나갈 때 뭐 조국 통일하고 갔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고 나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살아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 예, 군대 나가서 9년, 10년 동안 이제 복무하면서 죽지 말고 돌아오라고. 지금 군대들은 군인들이 군복무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군복무를 해요. 이제 현지의 엄마들이 찾아가서 그 개인집 잡아가지고 밥 사 먹이고 거기에 돈 보내서 가끔씩 나와서 밥 먹고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느라고. 그런 거 보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하마스처럼 이 기습적으로 그러면 이제 국지적인 도발 이런 거는 굉장히 저희 북한이 특화되어 있는 그런 군대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북한이 이제 핵도 가지고 있고 또 미사일 기술도 일정한 정도로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순간에 도발로 해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크겠는가 적겠는가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사실은 북한을 옥죄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이런 것을 해줘야지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는 이제 이스라엘처럼 하마스한테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일이 우리한테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번에 이제 최근에 벌어진 이스라엘 하마스 간 이런 분쟁을 보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남북 간의 일을 놓고 봤을 때 북한 사회에서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을 분리시켜 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북한 주민들이 자기 당국에 대해서 이제 당신은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이제 한국의 편을 둘 수 있도록끔 이런 작업을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하지 않으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북한 국민들의 또 지지까지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군사적으로는 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군사적 사전 준비를 계속 해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제 평화에 대한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도발이 있을 경우에 그거 당하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정신적인 준비를 하고 이 사업에 뭐 자기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내는 건 아니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이런데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마음의 준비, 이런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은 좀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에 대한 계몽 작업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대북 전단 날리는 게 이제 과거에 금지됐다가 이게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이제 다시 대북 전단을 이렇게 날릴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그럼 일부 뭐 탈북자 단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대북 전단을 날리고 이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계몽을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 전단만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계몽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사람을 동원해서 그걸 다 이제 없애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 대북 전단 하나에만 이제 집중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 방식을 이용해서 실제 북한 주민들이 외부에 대해서 알고 자기들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스라엘 하마스 간 중동 분쟁을 계기로 해서 이 중동 분쟁에 대한 북한 주민들, 북한 당국의 생각이 어떤지 좀 알아봤거든요. 지금 한반도도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죠. 정전 체제가 지금 7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남북한이 대치되고 있는 엄존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하마스 중동 분쟁을 보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이 조충희 박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런 중동 분쟁을 계기로 우리의 안보 실태를 한 번 더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2주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